네, 이어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민심은 천심 시간인데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본부장님.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말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여론 분석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은 추석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 민심의 상방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조사팀이 지난 9월 10일에서 11일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조사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또 하나의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비슷한 시기입니다. 9월 10일에서 12일 전국 1500명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전화조사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추석이 지났지만 정치 이슈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용 위기 지금 보이고 있고요. 추석 이후에 각 정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이 추석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민감한 각 이슈에 대한 입장 때문에 이 정당의 지지층별로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45.8%, 새정치민주연합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이 담배 관련 세금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이 정세 관련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완전히 이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론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경우에 일부 지지층의 결집은 있겠지만 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더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무당층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외면,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대한 어떤 신의 한 수를 던져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같은 혼돈 와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이 50.3%로 이 추석 전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43.8%로 추석 전보다는 조금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아니죠. 이처럼 이 불과 6.5%포인트 차이로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하더라도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지지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 그리고 정세에 따른 여론 후폭풍으로 부정평가는 상승하고 이 긍정평가는 하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민생법안 국회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는 일체적인 책임은 여의도 정치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야에 있겠지만 이 국정 운영에 원활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정치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의 최종 책임은 또 대통령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차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 하면은 세월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진상 규명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협상에 대한 민심은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것이 4월 16일, 그리고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5개월이 벌써 지났는데요. 네. 이 국민 여론은 재협상을 더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완성하고, 그리고 합의된 형태로 처리해달라는 일관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팀이 추석 이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야의 재협상안 처리에 대해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4.8%로 기존 합의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 41.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추석 이전인 8월 말부터 대체적으로 재협상안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상태인데, 그만큼 이러한 재협상안이 여야는 물론이거니와 유가족까지도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국민 여론인데요. 결과적으로도
이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야간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유가족들을 설득한 후 이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다시 만들어 입법 시도한다면 상당히 여론의 수용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가족을 포함한 3자 협의체에 대한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일관되게 환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가족까지 참여해서 입법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또 다른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8월 말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유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라는 의미에서 3자 협의체를 가지는 것이 어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앙일보 조사팀이 추석 이후 조사에서 유가족의 역할이 입법 부분까지 법을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요. 관여하는 3자 협의체의 의미로 질문될 경우에는 이 찬반이 팽팽하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추석 이전의 조사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달 26일과 27일 8월입니다. 중앙일보 조사팀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와 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여야가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인식인데요. 이 의회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여야가 합의한다는 의견이 50.4%,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여당이 3자 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가 46.4%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의회 민주주의의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유가족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묻게 될 경우에는 이 좀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나는 그런 조사인데요. 이 무엇보다도 유가족의 뜻을 여야 공동으로 청취하고 협상안을 구체하여 유가족을 설득할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여론의 전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분석 어떤 측면에서 볼 때요, 그 탈당의 가능성 그리고 탈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표적인 측면과 상징적 측면에서는 탈당이 쉽겠느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양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탈당하여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무소속이 될 경우에는 이 3선 관록은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 생명을 건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고요. 이 집단적 측면으로는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런 기대 여론이 상실됨으로써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추가 이탈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텐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현재 20% 초반의 이 정당 지지율인데,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분란이 있을 경우에는 40대 수도권 화이트 칼라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점치는 분석이 있습니다. 상징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 여당과의 협상 창구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상실될 경우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력 상실로 새누리당이 민생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서 주도권을 반사적으로 가지게 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 하면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의 어떤 해소 방법으로, 지금 사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분당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거론되는 이런 차원이긴 하지만 여론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론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매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무엇보다도 분당이든 뭐든 정치적인 결정은 분명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분당이 될 경우에는 결국 야야 갈등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야권이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될 경우에는 이 진보 진영 분산에 따른 야권 선거에서의 야권 필패론이라는 후폭풍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이 진보 진영을 결집할 수 있었던 지난 지방선거 전후가 30% 초반으로 가장 높았었거든요. 통합신당의 효과도 누릴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다시 한번 분당이 될 경우에는 지지율 하락을 명키 힘들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분당을 통해 야권의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333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제3지대에서 제3세력으로 뭉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어떤 과제가 되겠습니다. 새정치, 국민공감,
이 당내 혁신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실현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30% 지지율로의 외연 확대가 가능해야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행하거나 결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정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영향력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좀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한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차기 대권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8.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순이었는데요. 이러한 유력 주자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에 왜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결해내지 못하느냐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하지만 특정 인물에 의한 해결보다는 여야의 상호조정이라는 시스템 기능이 복원돼야 된다는 근본적인 요구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력 후보 세 사람의 지지율이 가반이 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민생법안 통과라는 이 국민 요구에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심은 천심 함께했고요.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